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어제 추억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서 행인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9.11 이후에 뉴욕에서 일어난 가장 큰 테러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이민자인 29살 사이플로 사이포프. 이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범인이 범행한 직후에 아랍어로 God is great을 외친 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남긴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시스에 충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현재로서는 소위 그가 lone wolf, 고독한 늑대형의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이시스의 고무가 됐지만은 아이시스의 직접 지령을 받은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억을 이용한 일반 행인 대상의 테러 행위는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테러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테러는 일종의 전통적인 수법의 테러이고, 따라서 대도시의 취약점, 이것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와 함께 이민 규제라든가 출입국 통제라든가 안보 강화, 이런 문제가 다시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맨하탄 테러 사건, 그 내용과 범인이 누구인지, 테러의 수법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맨하탄 거리는 할로윈 퍼레이드로 다소 들떠 있었습니다. 이때 홈디포에서 렌트를 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행인들 사이로 돌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약 1마일을 질주를 했습니다. 이때 행인 그리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범인은 트럭이 한 스쿨버스와 충돌해서 멈추게 된 직후에 트럭에서 내려서 공기총으로 보이는 총을 들고 뛰어가면서 아랍어로 God is great,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뉴욕 경찰관이 총을 발사해서 그의 복부에 명중을 시키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현재 중태지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경찰의 신문에 응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범인은 2010년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입니다. 29살이고 그는 한때 미국에 와서 템파 플로리다에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패터슨 뉴저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트럭 운전사를 했고 우버 택시 운전사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방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와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용의자인지 아니면 주변 인물인지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사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의 행위가 테러 행위다라고 규정을 지었고 연방수사기관이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의 그 테러 수법이 최근에 루미아라는 아이시스가 발행하는 잡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행인에게 돌진해서 죽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칼과 총으로 공격해라. 그리고 테러 공격의 주체, 즉 아이시스가 한 것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메모지를 남기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아이시스인 것을 표시하라. 그런 규범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뉴욕 테러가 바로 그 교본 그대로 재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직 범인과 아이시스와의 그 직접적인 관계라든가 테러에 대해서 지령을 한 흔적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그 lone wolf, 고독한 늑대형의 테러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혼자 아이시스의 고무가 돼서 단독으로 범행을 하는 테러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 테러는 이미 유럽에서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통적인 테러의 형태인데 뉴욕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미국의 대도시처럼 자동차가 많고 사람이 많은 지역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테러 그룹이 노리는 것이 이제 소위 요즘에는 소프트 타깃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위험이 또 강조가 됐습니다. 지난번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처럼 음악 행사가 있다든가 스포츠 행사 또는 축제 이런 데 대도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이제 취약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쇼핑몰 등도 위험한 지역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FBI는 어제 현장에서 그 전화기를 수거했고 메모도 수거를 했고 또 가택 수색을 했고 그래서 더 많은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FBI, 홈랜드 시큐리티 등이 이 테러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테러 용의자가 5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도 1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들은 아이시스에게 모종의 물품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 범인, 맨하탄의 범인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피해자들 중에서 5명의 사망자가 아르헨티나 여행자입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벨지움 사람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서 뉴욕에서 있었던 테러를 비난했습니다. 뉴욕 거버너인 앤드루 쿠오모는 아직 이 사건이 광범위한 계획이나 음모가 있었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중요 지점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안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어제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미국 정부에게 알려왔습니다. 뉴욕의 시민들은 어제 계획했던 그 할로윈 퍼레이드를 그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무장한 경찰들이 이 퍼레이드 하는 시민들을 경호를 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트럭에 의해서 벌어진 테러가 15건입니다. 이 트럭 테러로 142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아이시스를 비롯한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들의 범행이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11월 1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남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인근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홈디포 픽업 트럭을 이용해 자전거 도로를 덮쳤고 이로 인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고 아이시스를 위해 범행했다는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9살 사이플로 사이포프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 맨해튼 트럭 테러를 계기로 미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이미 우리가 갖춰놓은 고강도 심사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아이시스를 중동과 다른 곳들에서 격퇴한 뒤 이들이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거나 들어오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하나님과 이 나라가 뉴욕시 테러 공격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11월 중순경 호프익스 백악관 공보국장을 인터뷰한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인터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다카 프로그램 입법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상원 의원 10여 명을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에 응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 중 최소 6명 이상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법과 관련해 타결을 보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 계획을 담은 법률안이 오늘 의회에 제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인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3%에서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해 세제 개편 법률안을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오바마 재단의 첫 회의가 어제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커뮤니티 발전과 젊은 리더 양성을 위한 보관들이 토의됩니다. 어제 의회에는 영국의 해리스 왕자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한 남성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엘진에 사는 55살 브라이언 팩스. 그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76살 난 모친의 불평에 화가 나 그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분해 레이크 미시간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링컨팍 호수에서 발견된 사체 일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서가 감사절 전에 하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 근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며 대통령직에 부적당한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탄핵 요구서는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부에 의해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3도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3도, 금요일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2도, 토요일 낮 최고 51도, 밤 최저 50도입니다.